규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규민은 오늘 날짜까지 현재 28,108건 이상의 논문이 지금 발표가 되어져 있고, 우측 이 그림을 보시면 1949년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현재 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극규민이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모아서 왜 극규민이 이렇게 효능을 나타내는지를 요약을 해놓은 이 도식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극규민 구조는 화학 구조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 보면은 크게 그 파트가 이렇게 붉은 박스, 푸른 부분, 초록색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중에서 이 붉은 박스가 하는 일은 우리가 메탈 킬레이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금속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중금속들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츠하이머라든지 암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관절염 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줌으로써 독성을 줄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현재 극규민이 하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이클 억셉터라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작용이냐면 필요 이상의 효소가 있으면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또한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질병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활성산소, 이거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극규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효능도 있고 좋은 논문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극규민뿐만 아니라 이러한 2차 대사성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이 이 흡수율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리포솜은 뭐냐면 이 가운데를 이 수용성화를 시켜 놓고 요 수용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가두어서 약물을 이렇게 물질을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파이토솜은 이 기용성 물질들, 대부분 기용성 물질들이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약물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기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나노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잘게 쪼개어서 나노화를 시켜서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식품 원료로는 크게 요 세 가지만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느냐 하면 이 수용화, 물에 녹는 이 극규민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했느냐 하면 천연용해제, 그걸 담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천연용해제를 활용을 해서 이 극규민을 녹이는데 저희들이 현재 2.5%까지 수용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0%까지 목표치를 두고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인 목적은 우리가 리포솜을 만든다, 파이토솜을 만든다, 나노화를 만든다, 저처럼 이렇게 물에다가 완전히 투명하게 수용성을 만드는 이유가 이 극규민 대비 훨씬 더 많은 이 물질을, 극규민을 혈액 속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PK 연구, 약물 동태학 연구라고 하는데 해봤더니
우리가 담체 종류에 따라서 흡수율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 대비해 가지고 약 한 960, 약 1000배 정도의 이런 흡수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식품 소재는 식품 소재다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흡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랫동안 이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존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독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게 이 수용성화되고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빨리 빠져나와서 몸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 먹어주면서 우리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식품은 예방이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식품에 맞는 이러한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특허도 등록을 하고 이 푸드라는 이 논문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컴플렉스처럼 수용화가 되어져 있는 이 전체에 우리가 사진으로 사이즈를 재봤더니 평균 한 100나노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노 사이즈니까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상적으로 지금까지의 여러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럼 과연 왜 우리 이 커큐민이 이렇게 수용화가 잘 될까, 가상적으로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담체입니다. 담체. 우리가 감초 사포닌도 될 수 있고, 스테비올 배당체도 될 수 있고, 또는 홍삼 안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등등을 우리가 담체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큐민을 이제 이렇게 녹일 건데, 이 담체에 우리만의 이 기법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집니다. 구가 만들어질 때 이 담체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부분과 물을 좋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가 만들어지는데, 지용성 물질, 특히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 안에 이렇게 이제 갇히는 거죠. 이거 도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용화라고 합니다. 가용화. 가용화 기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 바깥 부분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에 들어가는 커큐민의 구조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물에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가상적인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여기에서 장점은 뭐냐, 커큐민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담체, 이 두 종류의 담체가 스테비올 배당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뇨, 아토피, 비만, 굉장히 많은 논문이 알려져 있고요. 감초는 더더욱더 또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죠. 특히 면역을 활성시켜주는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녹이고 흡수율도 높이지만 지속성도 있지만 결국은 두 담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효능들을 같이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녹여서 흡수를 시키고,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이 흡수되어졌을 때 얘가 좋은 효능을 발휘하느냐, 더 기존에 있는 커큐민 대비 수용성 커큐민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저희들이 했죠. 마침 코비드19의 테스트를 했더니 한 31% 정도의 치료 효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왜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날까 봤더니 결국 저희들이 메커니즘 연구를 해보니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을 이렇게 쉽게 회복을 시켜주더라. 그러면 또 왜 그럼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더 조사를 했더니 체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항산화 효소는 SOD라든지 또는 케탈레이저라든지 GP 프록시데이저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이 이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우리 신체 방어 시스템이죠. 얘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결국은 면역을 회복시켜주고 결국은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면역량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왜 이 염증성 장질환 쪽에 IBD 쪽에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일반적으로 면역 세포가 우리가 장 내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먼저 이 장을 DSS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장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망가뜨려 놓은 거죠. 망가뜨려 놓고 정상적인 장 육모는 이렇게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용성 커큐민을 먹였을 경우에 마우스에 먹였을 경우에 굉장히 다시 육모가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다시 육모가 돌아올까? 이 메커니즘 연구를 해봤더니 이 수용성 커큐민이 이 장내에 있는 단세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미생물들, 결국은 유익균이죠.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이 외에도 물론 암 쪽의 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평양대학교에서 이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 우리 이 수용성 되어 있는 이 커큐민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면역 활성에 변화를 주는지 저희들이 임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12명에 대한 임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NK 세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CD4, CD8 T 세포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이 NK는 암 세포를 직접 사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CTL도 마찬가지로 암 세포를 직접 사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TH1셀은 결국은 이 CTL T셀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명 중에서 이 NK 세포가 활성이 되는 분들이 7분, 그 다음에 TH1이라든지 CTL 같은 경우에는 9분, 약 75%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